더 이슈로 이어갑니다.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네, 수익률 최하위의 국내 증시입니다. 과연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여기서 말씀드린 수익률 최하위라는 거는요, 지난 1개월 동안의 흐름을 본 겁니다. 금리 인하, 한국은행에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하락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한 국내 증시 상황인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요, 지난 한 달 동안의 코스닥 수익률을 보면은 전 세계 최하위라는 이 부분이 좀 명실히 드러납니다. 코스닥의 월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8.81%로 멕시코, 인도보다도 더 큰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멕시코 증시가 6.5% 밀렸고요. 인도 증시가 4% 정도 밀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이 가장 크게 밀린 거고, 그리고 4위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지난 한 달 동안에 2.7% 정도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전 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안 좋습니다.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은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수급 주체별로 보자면 또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38.45%를 기록하면서 13년 만에 외국인 시총 비중이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어떻게 봐야 될지, 코스닥 지수 하락 방향 더 열어놔야 될지, 유가증권 시장은 그나마 버티고는 있는데 과연 이 상태에서 안심해도 될 것인지 많은 궁금증들이 생기는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인데요. 이 시간 자세한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증권가의 시각부터 알아보죠. IBK 투자증권의 이정빈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하락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최근 코스닥 하락 원인은 대외 변수랑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함께 조정받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좀 투심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수급이 좀 비우호적으로 변했는데, 원화 약세로 인한 좀 환율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상당히 복합적인 상황인데 현재 저점이 더 낮아지네요. 코스닥 2.89% 하락하면서 6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10월 달 말쯤에 기록했던 직전 저점 617포인트의 점차 더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 예상 밴드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예상 밴드는 6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18년 10월에 617포인트 깨진다라면은 이게 16년 11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600포인트까지 밀리기는 좀 힘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그 밴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연초에 제시했던 코스닥 예상 밴드인 건가요? 아니면은 최근 들어서 급락하면서 밴드 자체를 하향 조정하셨나요? 밴드 자체가 기술적으로 잔저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원래는 18년 10월을 지지선으로 봤었는데 최근에 좀 깨지면서 이렇게 약간 하향 조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시각보다는 약간은 더 밑으로의 가능성까지 열어두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시장 분위기가 언제쯤은 좀 돌아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8월에 MSCI 중국 A주 수급 이슈가 있어서요. 저희는 5월에 절반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부정적인 이슈인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현재 국내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시그널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8월 이후는 돼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증권가의 시각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8월 달에도 이 MSCI 중국 A주 편입 이슈, 사실 워낙에 우리가 그동안 볼 게 많아서 이 부분은 간과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악재까지도 좀 숨은 악재가 있었네요. 그러면 투자 전략으로 좀 더 깊게 또 밀접하게 가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교수 전문가 와 계신데요. 먼저 다른 국가 대비로 코스닥이 유난히 약하잖아요. 한번 좀 흐름을 차트를 보면서 하면 한눈에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예, 먼저 코스닥 시장이면은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나스닥 시장하고 이제 기술주로 같이 묶어놓은 시장이 대표적이죠. 네.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왼쪽에 있는 차트 일봉이 미국 나스닥 지수의 차트 일봉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이제 코스닥 차트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워낙에 이제 미국 증시는 흐름 자체가 워낙에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는 워낙에 이제 힘든 상태인데, 뭐 나스닥 시장은 올해 들어서도 지금 우상향으로 이제 상승 추세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 초록색 박스가 올해의 그렇죠. 예, 올해 네. 이제 그 지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상당한 변동성이 있었어도 올해 최저점 찍고 이제 나스닥 시장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올 초에 이제 미국 증시를 좀 따라가면서 소폭의 반등이 시도가 되는가 싶었던 오른쪽에 코스닥 시장은 올해 대체로 한 4월, 5월 달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꼭지를 찍고 다시 이제 하락 추세로 완전하게 반전하는 이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완전히 따로 노는 그런 흐름이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구체화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죠. 미국 경기가 워낙에 좋고 또 그런 상태에서 한국 경기가 워낙에 또 안 좋다 보니까 미국 증시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비교하기도 좀 어려운 이런 상태를 그렇죠. 볼 수 있는데요. 네. 다음 그림 그 중국 증시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동남아 증시에서 중국 증시도 상대적으로 이제 부진한 증시에 속하는데, 자 왼쪽에는 이제 그래프가 이제 올해 그 중국 상해 증시의 차트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코스닥 시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 중국 상해 증시도 정확하게 저점 찍고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폭의 한 절반 정도까지 밀리긴 했습니다만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자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강한 하방 경직이 전개가 되고 있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연초에 강하게 동반해서 반등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상승폭과 상승 탄력은 상당히 미약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동반 조정에 나서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중국 증시는 직전 저점을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직전 저점도 깨고 지금 신저치를 경신할 정도로 지금 한국 증시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동남아 증시와 비교를 해도 한국의 코스닥 시장 또 한국 증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꼴찌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해 있는 이런 상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가 S&P랑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였잖아요. 그쵸. 이런 가운데 이 소식을 접하게 돼서 사실은 이제는 망연자실한 분들도 계실 테고 상당히 좀 힘 빠지는 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기술적, 기본적, 수급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시장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 현재 위치를 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기본적인 분석에서 좀 봐주세요.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힘든 게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탈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의 이제 약세를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이제 그동안 제약 바이오주들이죠. 그동안 이제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 바이오 제약 시장이 커지면서 신규 상장된 바이오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 있었고, 그리고 코스닥 바이오 제약주들이 상대적으로 시세가 좀 많이 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제약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너무나도 많은 악재가 연속적으로 나왔죠. 시세도 많이 난 상태에서 지금 삼성 바이오투스를 선두로 해가지고 코롱 인보사의 허가 취소라든가 그다음에 HLB 임상 3상 실패 그리고 한미약품의 어떤 기술 수출이 이제 무산된 부분들 이런 어떤 돌발적인 악재가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됐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보고 있는 게 바이오 제약주도 임상 3상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임상 3상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상을 넘어서 완제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시각이 지금 팽배하다 보니까 지금 국내 증시의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으로 하락세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이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요거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펀더멘탈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또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도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매도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기관들의 매도세가 너무나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가장 큰 악재로 일단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코스닥 시장의 투자 심리가 코스닥 시장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의 거의 80%가 넘는 상태인데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권의 바이오 제약주가 계속 흘러내리고 그리고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고 또 외국인 기관들 수급도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일본 사태까지 터진 것이죠.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에 따른 코스피 시장 전체적인 증거 시장에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코스피 시장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분명히 영향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보실 때 항상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 따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약간은 코스피가 들빠지고 코스닥이 더 하락하고 반대로 코스피가 들어오르고 코스닥이 좀 더 올라가는 이런 변동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 방향성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에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고 그래서 코스닥 종목에도 매도세가 좀 더 많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역시 오늘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진한 어떤 장세 속에서 결국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서 한국 경제에 이렇게 절전 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감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증시에 있어서 어떤 뭐 투자 심리 위축이라든가 또 투매를 좀 이끌어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적 분석에서 코스닥 시장의 약세 원인은 가장 큰 부분은 바이오 제약주를 중심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은 그런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진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이런 것들이 믹싱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투매 내지는 약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기술적 분석입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추세가 깨진 게 맞죠? 그러면 뭐 이렇게 선을 몇 개 그어봐서 뭐 다음번 지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실 것 그렇죠. 같은데. 이제 기술적 분석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 네. 시장의 차트 일봉상을 이제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코스피 지수고요. 오른쪽에 이제 코스닥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왼쪽에 이제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이제 네. 고점이 낮아지면서 추세적인 하락세가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고요. 2,000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최근에 코스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하반 경직이 나오면서 올해 작년 말과 올해 연초, 올해까지 상반기까지 2,000포인트에서 저점을 찍으면서 그래도 다소간의 반등이 나오고 하반 경직이 전개됐었죠. 이게 숫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차트 보고 계신 거고요. 네. 고점은 지난 2018년 1월 달에 두 시장 모두 형성이 됐습니다. 저희 이어서 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자, 코스닥상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대에서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그림은 되게 비슷해요. 지금 올해 들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대체로 올해 연초에 동반해서 강한 반등세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피는 재차 이제 6월 정도까지 주가가 다시 한번 급락을 했습니다만 2,000포인트의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반등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직전 저점은 깨지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직전 저점을 깨고 신저치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먼저 오르고 들빠지는 정도이지만 방향성은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가 하락 추세대에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다시 주가가 밀리면서 역별 상태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하락의 폭이 최근에 들어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눈에 보이실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코스닥 시장의 기술적인 흐름 또 코스피 시장의 흐름은 모두가 역별 상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예요.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2,000포인트를 지지를 받게 되면은 코스닥도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더라도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가 2,000선에서 지지를 받고 하반 경직이 나올 때 코스닥 시장도 거기가 저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체적으로 지수대를 뭐 크게 보게 되면 대체로 한 600, 30선 정도 그 정도가 되게 되면 코스피가 한 2,000포인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최대로 봤을 때는 근데 600, 30선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여기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을 때 그 정도 선에서 저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낙폭이 컸죠. 반대로 코스피가 안정이 되면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코스닥이 반등이 났을 때는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공포스러운 부분이 코스닥이 더 공포스럽지만 그쵸. 올라갈 때는 또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이라든가 전략을 짤 때 우리가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봉 차트를 한번 또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네. 코스닥 주봉 차트를 보시고 계시는데 한국 증시는 지금 이제 2,000포인트, 1900에서 2,000포인트까지 무려 10년의 기간 동안 이제 중간 바닥, 대바닥을 다져온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애지간해서는 이 구간대가 무너지지는 않을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간혹가다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 2,00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 이 밀집대를 깨고 내려가려면 전쟁이 나거나 한국의 금융위기가 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지수들은 지지가 될 거로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워낙에 지금 시장 상황이 좀 힘들다 보니까 공포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1900에서 2000포인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왼쪽에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제 왼쪽 코스피 지수 이제 2015년에 한 차례 좀 소폭 반등이 나타난 거 보실 거고 동그란 친 부분 그리고 오른쪽에 코스닥 시장도 2015년에 동그란 친 부분 큰 폭의 반등이 나온 거 보시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은 방향성은 같다. 다만 먼저 더 많이 오르고 덜 오른다라는 건데 코스피가 저렇게 2015년에 조금 올라갈 때 코스닥은 저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간 그런 과거의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 반대로 지금은 어때요? 왼쪽에 코스피 시장 하락폭 대비 코스닥 시장은 올해 들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최근에 이제 6월달, 7월달에 하락폭이 굉장히 큰 게 보이시죠? 네. 떨어질 때도 코스닥은 이렇게 많이 빠집니다. 반면에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고 좋아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상대로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술적 부분에서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 추세는 아직은 진행 중이다. 다만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라 2,000포인트 부근에서 네. 하락세가 멈추고 만약에 이제 말씀드렸죠. 이 기술적 분석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기술적 분석은 항상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의 영역, 펀더멘탈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네.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이 악재만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분명히 지지를 받을 걸로 보고 있고요. 2,000포인트 지지를 받으면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지수 하락세가 멈추는 시점부터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반등에 나설 수도 있는 세게 나올 부분이니까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 좀 부담스럽지만 펀더멘탈적인 측면에 안정된 네. 흐름들을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좀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기관들 수급이 참 안 좋아요. 예, 뭐 그래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맨 하단에 지금 이제 그린색으로 제가 화살표를 형성했는데 네. 올해 상반기부터 기관 투자가 된 코스닥 종목에 대한 매도세가 최근 6개월 동안 1조 4천억 정도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4월 달 이전부터 기관들의 매물 출하가 계속해서 진행됐고 그러면서 매도세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매도세가 좀 더 강화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까지도 이제 매도에 가담하는 5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까지 매도에 가담하는 모습이죠. 네. 뭐 주변 여건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도가 강화된 부분이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의 주가 하락세를 이끌어낸 주요 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파란색 선은 기관 투자가들인데, 개인들인데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거를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다 받아내고 있는 그러니까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이 장세, 언제쯤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나야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정말 숨을 쉬고 살아날 수 있을 건데 어쨌든 수급상의 흐름 봤을 때 전형적인 약세장의 패턴이에요.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을 팔되 개인들이 받아내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 약세 구간은 분명히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분명 수급적으로 살 때 그리고 팔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네. 팔 때는 분명히 펀더멘탈 자체가 안 좋고 주변 여건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이런 수급이 이렇게 좀 늘어나게 되면 보통 신용 써가지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제가 좀 설명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신용 흐름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코스닥 시가총액 대비 신용 잔고 흐름들을 보실 건데요.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이제 코스닥 150이 차트고요. 그리고 네. 위에 있는 그림이 코스닥 신용 잔고를 그림으로 보고 계신데 지금 올해 코스닥 150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 반면에 지금 코스닥 시총 대비 신용 잔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있어요. 형태가 되고 있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 동그라미 친 이제 코스닥 150 지수가 RX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이 구간에서 바로 코스닥 신용 잔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을 보시겠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신용에 들어가 있었던 매물들이 신용이 매물화되면서 급격하게 신용 잔고가 네. 줄어드는 형태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다시 이제 지수가 더 밀리는 상태에서 신용은 재차 늘어나는 형태인데 지금 요 구간에서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이 앞에서 나타났던 현상들. 시장의 약세 분위기가 좀 더 가속화될 때 이 신용 반대 매매라고 하죠.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네. 높은 상태예요. 이 신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승장에서는 주가 상승을 가속화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 그러나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주가 하락을 가속화하는 의미가 있기 그쵸.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됐고 또 이 신용 물량은 올라갈 때는 주가 반등을 제약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약간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닥 627포인트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 자체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가는 충분하게 과도하게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변수가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어쨌든 간에 이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변수가 사라지거나 최소한 나빠지지 않을 때 시장 자체가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고 시장 자체가 저점을 찍을 때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도 너무나 많이 하락을 할 만큼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와 관련된 악재도 더 이상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태. 나오더라도 워낙에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는 않을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 구간에서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저는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투매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또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진정되는 국면, 그 구간에 아마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우리가 잡는 게 좋아요. 기술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진정되는 국면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 거기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낙폭이 컸던 종목에 대해서 단기 관점에 보시는 게 좋아요. 바이오 제약주라든가 또 여행 관련주로서 최근에 한일 간의 네. 무역 분쟁에 따라 밀리는 피해주. 종목들 네. 있죠. 그런 종목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오히려. 반등도 한번 노리시면서 결국에 또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중심에 있는 성장주들, IT주라고 했죠. 오늘도 뭐 약세입니다만 OLED라든가 5G라든가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 계속해서 관심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